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스타 Q&A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자,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LG전자부터 볼게요. 6929님께서 보내주셨고요. 96,300원에 사셨다고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또 배당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예, 먼저 LG전자 그 배당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뭐 한 7% 정도 배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35% 배당을 했는데요. 그 특이할 점은 2008년도에는 한 4,800억 정도 이익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한 2조 5천억 정도 이익이 나서 이익 규모가 5배 늘어나면 배당도 한 5배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줬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까지 일단 적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큰 배당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스마트 TV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가세가 되면서 또한 실적 호전이 나올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2008년도 정도 수준의 그런 배당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동안에 스마트폰의 출시가 늦어지면서 LG전자는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도 바닥을 쳤고요. 또한 향후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만큼 뭐 보유 전략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13만 원 부근에서 주가가 좀 실적 악화에 따른 그런 투매성 그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 흐름을 보였고요. 92,000원까지 빠졌다가 거기서 바닥을 잡으면서 최근에 단기 너무 싸다 이런 인식이 나오면서 단기 반등이 200일선인 108,000원까지 나왔다가요. 다시 그 매물 저항에 부딪히면서 쌍바닥을 현재 형성하는 그런 구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92,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일단 한번 하고 다시 지지점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언제 그 직전 고점을 넘어가느냐 이런 점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하반기 실적 호전 등을 감안한다면 직전 고점인 108,000원 정도는 뭐 한두 달 내에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직전 고점, 4월 고점인 1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는 13만 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200일선인 108,000원이 저항이 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10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지 라인은 뭐 널찍하게 봐서요. 뭐 9만 원 정도 이상 지지되면 그냥 보유가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명수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0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 주가가 언제까지 내리는 거야? 많은 분들께서 또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일단 바닥은 확인한 걸로 봐도 좋겠다 하셨는데 오늘 들어온 종목 중에 LG전자가 또 있습니다. 11만 6천 원에 10% 갖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도 네. 13만 원 바라보고 들고 있어도 괜찮다는 의견이신가요? 예, 그렇죠. 뭐 이런 그 LG전자나 뭐 삼성전자 이런 회사는 글로벌 전자업체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7.7%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경쟁사에 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가가 좀 크게 빠졌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서 사실 이런 대형주들이 어떤 그 신제품이 나올 때 대응이 늦어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만회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점에서 다소 좀 비싸게 사셨지만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뭐 13만 원이 아니고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직전 고점이 13만 원 정도가 된다면 목표가 달성으로 보시고요. 차익 실현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9만 한 5천 원 정도에서 바닥권을 다시 형성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 시간의 문제지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LG전자를 살펴봤고요. 이번에 삼성화재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오르는 가운데 보험업종이 유독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를 매수하신 분은 일단 사신 가격이요. 19만 6천 원 30% 갖고 계시고 1474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락 추세만 이어지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라고 의문을 문자에 남기셨어요.
예, 아무래도 삼성화재가 좀 빠지는 것은 최근에 그 금리 인상이 되지 않고 동결되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세계 경기가 둔화된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아마 투자 심리가 호전되지 못했다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삼성생명의 상장에 따라서 약간은 좀 메리트가 좀 떨어졌다 이런 점에서 좀 그 차별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손해보험사 1위 업체라는 점에서 향후 꾸준한 그런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박스권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21만 5천 원 정도의 고점을 형성하고는 최근에 직전 저점 부근인 19만 원 부근, 18만 9천 원 정도에서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그 차트의 모양상 음봉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직전 저점을 살짝 깨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 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18만 한 5천 원 정도 선에서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대량거래 터지면서 일단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5일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21선인 20만 원 부근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박스권 고점인 21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한 18만 5천 원까지는 견뎌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삼성화재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KB오토시스를 보겠습니다. 똥땡망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KB오토시스는 11,900원에 20%를 사셨다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물으셨습니다. 대응 전략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KB오토시스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인 듯 싶습니다. 일단 제가 본 시각이긴 한데요. 공들여 바닥을 만드는 주식을 사라, 이런 격언도 있잖아요, 변호사님. 네, 그 KB오토시스는 그 자동차 마찰제 부분에 이런 그 자동차가 많이 성장을 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다만 그 M&A 이슈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소 좀 대응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또 매수하신 가격까지도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당분간은 그 횡보세를 면치 못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급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큰 흐름상으로 6,000원대에서 2만원대까지 1차 급등이 있었고요. 또 3월에 한 번 더 그 고점을 찍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주가 모습을 보면 그 고점을 찍을 때 대량 거래 터지고 내려오면서 반등이 15,000원 정도까지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시세는 1차적으로 끝났다. 다시 시세가 시작되려면 한 1년 정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그 M&A 이슈라든가 어떤 이슈가 터져서 급등했던 종목은 대부분 1년 정도의 횡보 조정 기간을 거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200일선에서 멀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아쉽지만 그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등 목표치는 200일선인 11,5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5일선이 21선 돌파하려는 골든크로스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단기 반등세가 나오기가 임박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실을 좀 보고 계시긴 한데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TLI 보겠습니다. 17,000원에 40% 갖고 계신 분, 예쁜 아나운서님 상담 꼭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자, 변호사님, TLI는 좀 자세히 해주세요. 예, TLI는 반도체 팬미스 업체로서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고요. 특히 실적이 고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냥 보유 전략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25,000원 부근에 고점을 기록하고요.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는 이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코스닥 종목들의 특징은 한번 시세가 날 때는 2배, 3배 크게 났다가 또 조정받을 때는 고점에서 순식간에 반토막까지
정도까지 빠지는 이런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을 거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는 그 차트상으로 저점 구간을 13,000원 부근에서 정확하게 고점 부근에서 절반 정도 하락한 부근에서 멈추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요. 반등 구간을 18,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반등 목표치 18,000원 정도 직전에 지지가 되다 빠진 자리죠. 1차 반등 목표 18,000원 잡으시고요. 한번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13,000원 밑으로 빠진다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뭐 손절로 대응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테크노세미캠 보겠습니다. 테크노세미캠을 사신 분은 순딩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26,300원에 30%를 갖고 계신데요. 매도할 시기를 알려주세요. 좀 더 가져가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매수하시고 한 2달 가까이 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 회복은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테크노세미캠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화학 약품이나 이런 것을 생산하는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꾸준한 실적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분야 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그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그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덕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테크노세미캠도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직전 고점 27,000원에 다시 재도전하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박스권 대응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전체적인 흐름은 저점이 높아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직전 고점 돌파에 성공하면 뭐 한 27,000원에서 23,0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만 한번 오르고 나서 빠질 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직전 고점에 도전할 때 일단 뭐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해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기 안착하는지 여부 또한 고점을 돌파하고 안착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고점을 만들 때 그 상황을 보시고 뭐 5일선을 깬다든가 또는 대량의 차익 매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모습이 나오면 같이 차익 매도해 주시는 전략을 쓰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서울반도체 볼 텐데요. 서울반도체를 지금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라고 의견 주신 분 받아보겠습니다. 왕초보라고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208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줄줄줄 흘러내리다가 오늘 갭상승하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고진감래를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종목일까요? 예, 서울반도체는 뭐 대표적인 LED 성장의 수혜를 받는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이런 고성장성이 그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LED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 급락 흐름이 나왔고요. 물론 역사적 고점을 일단 돌파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본다면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바닥을 잡으면서 박스권을 형성한 다음에 다시 재상승할 거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42,000원 정도의 짧은 목표를 보시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역사적 고점인 5만 원에 다시 도전하는 흐름이 뭐 내년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여부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항상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서 추세를 확인해가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저점 라인인 36,000원에 지지는 꼭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서울반도체 받고 이어서 두산인프라코어 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25,500원이십니다. 오늘장 매수를 하신 걸까요? 25,5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5186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두산인프라코어는 뭐 대표적인 뭐 중국 관련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그 공작기기라든가 굴삭기 이런 부분에서 호조를 보이면서 뭐 100% 풀 가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대형주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합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 같이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바닥을 다지면서 박스권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23,000원 부근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요. 또한 차익 실현 물량에 눌리면서 큰 하락을 했었는데요. 또한 뭐 두산건설이라든가 이런 그 계열사의 문제도 불거지면서 또한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런 하락의 우려를 딛고 다시 박스권 도전하는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또한 현재 최근에 직전 저점을 높여가면서요. 추세를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29,000원대 뭐 3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상승 흐름을 보일 거다는 23,000원까지는 무난한 상승 흐름을 보일 거라는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3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다만 23,000원의 돌파 여부 꼭 체크하시면서 돌파에 성공하면서 23,000원의 지지가 되는 흐름이라면 뭐 3만 원 정도의 목표를 보시고 길게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세를 이 종목은 변동성이 큰 만큼 추세를 깨는 모습이 나오면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해서 다시 바닥을 잡을 때 확인하면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호전기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신저가를 찍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42,200원에 30% 갖고 계신 분이 보내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됩니까? 라고 여쭤봐 주셨어요. 예, 금호전기는 뭐 대표적인 조명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LED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루미마이크로를 또 인수하면서 뭐 고성장을 할 거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다소 실적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단 그 부동산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현금성 자산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꾸준히 그 조명 전문 업체로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지난 2월 저점인 38,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기록하고요. 이제 올해 그 큰 그림을 한번 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차트상을 보면 좀 파도처럼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6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 4달 정도 하락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 2-3달 정도 가져가신다면 직전 고점인 6만 원대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최근에 직전 저점 뭐 37,000원 정도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확인된다면 매도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길게 보시고 쭉 가져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빠지면서 대량 거래가 터진 지점, 상한가 부근으로 끌어올렸던 7월 16일의 고점, 5만 원 부근에서의 일시적인, 1차적인 저항이 예상된다는 점에서요. 5만 원 부근에서 모양을 흐름을 체크하시고 돌파 흐름이 나오지 못하면 뭐 일부는 차익 실현하시는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큰 흐름상으로 바닥을 잡은 모습에서 박스권 고점에 재도전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보유 및 저점 매수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팅크웨어 보겠습니다. 팅크웨어를 그래도 꽤 높은 가격에 사신 분이 문의를 하셨습니다. 17,000원에 50%를 갖고 계십니다. 주식 초보님이라고 하셔서 더 마음이 가는데요. 팅크웨어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팅크웨어는 뭐 위치 기반, 뭐 내비게이션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그런 1위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주가의 모습은 크게 상승적으로 가지 못하고 박스권 등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팅크웨어는 17,000원의 고점을 기록하고요. 주가는 좀 조정세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지지라인을 13,000원 부근에서 구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요. 13,000원 부근을 지지로 보고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전의 고점이 15,500원 정도인데요. 짧게 15,500원 정도 오면 일단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박스권을 짜는 그런 저점 구간을 노려서 21선 부근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큰 흐름상으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를 계속 짜고 있다는 것은 계속
저점 구간에서는 사주는 사람이 있고 또한 일정한 부분에서는 매물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고점대인 17,6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2만 원 이상 큰 상승 흐름이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짧게 일단 대응하시다가 17,000원을 넘어가는 강한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강한 흐름이 나올 때는 쭉 보유하시면서 2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이죠.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사신 분이 82만 원에 사셨다고요. 20%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기업은 좋지만 주가가 자꾸 내려서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대형 IT주들이 일제히 오르던데 삼성전자는 보합권 내에서 흔들리거든요. 예, 삼성전자는 국내 최고 기업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기업이고 삼성전자를 본다면 우리나라 주가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주도주 대열에서 약간 이탈이 되면서 최근엔 주가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부분에서는 뚜렷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스마트 부분에서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스마트 TV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점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쭉 보유해 나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73만 원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하고요. 최근에 75만 원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라인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바닥권에 근접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직전 고점인 84만 원 부근에서는 일단 1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을 해보고 다시 누릴 때 지금처럼 좀 불안하실 때 매수에 나서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항상 삼성전자는 박스권을 6개월 이상 짠 다음에 돌파 흐름이 나오면 2배 가까운 큰 상승을 보였다는 점에서 87만 5천 원의 돌파 흐름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고점 85만 원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75만 원 부근에서 박스권 매매에 임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스권 돌파에 성공할 때는 100만 원 이상 정말 가능 흐름이 내년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이런 박스권 대응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89님께서 LG전자와 서울반도체 진단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샵 5588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도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